갑자기 폭죽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이상해요, 뭔가. 폭죽을 건물에 터뜨리는 거예요.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소방차 몇십 대가 오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여기 있는 게 더 쉬워 보이는 거죠. 먼저 저희 이번에 두 번째로 네. 녹화를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 힙합계 이제 떠오르는 유튜버 힙합 보부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시고 계신 장범균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범균님께서 이제 2017년도부터 힙합 보부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간단한 소개와 채널에 네네.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채널이 많아요. 제가 제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4개 되더라고요. 그냥 이제 통합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힙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범규라고 하고, 이제 그냥 보통 제 주변 사람들이나 힙합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부상님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약간 좀 영어로 좀 세련되게 지었어야 되는데, 약간 보부상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좀 토속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제 브랜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힙합이다 이러면 뭐 니들이 힙합을 아냐 약간 이런 거와 함께 좀 더 진짜 좀 있어 보일 법한 이름들과 그렇죠. 맞아, 그렇게 맞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갔어요. 막 주렁주렁한 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야 네. 되는데. 근데 오히려 아니라서 그래서 힙합인데 보부상? 맞죠. 뭐야? 힙보부상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힙합 보부상 채널은 이제 2017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얘기 좀 해주실 이게 너무 긴데 약간 좀 짧게 요약해서 줄여서, 네. 짧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딱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네. 대학교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이제 학교 친구들이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원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지만 이게 어쨌든 위로 올라왔으니까 좀 경험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대외 활동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게 안 뽑아져요. 이게 안 뽑아지고 이 대외 활동도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경력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더러워서 이거 더러워서까지 되죠. 수위가 더러워서 내가 만든다. 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힙합 노래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한번 인터뷰 해봐야겠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영상과 아예 관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도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일단 어떻게든 앉혀서 이제 찍고 배워서 편집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다 보니까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약간 팬심으로 이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냥 인터뷰로 꼬셔가지고 만나서 친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러면 2017년도에 이걸 네네. 시작하셨을 때 네네. 그땐 플레이리스트에 그냥 힙합이 많은 네네.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원래 그때도 지금 요즘의 컨텐츠를 보면 되게 무슨 평론가 분처럼 되게 엄청 그 문화를 너무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노래를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딱 한 번만 했습니다. 딱 한 번만 했고 딱 한 번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가시는 컨텐츠에서 막 노래 연습을 위해서 영어 번역도 막 네네네. 직접 하시고 하는 걸 봤는데 근데 그럼 원래 그 2017년도에도 그렇게 스스로 뭔가 작곡이나 이런 알죠, 걸 알죠. 그런 건 네네. 아니었나요?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이제 음악을 듣고 이런 것만 좋아했었는데 미국은 좀 이따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제가 랩을 했었고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플레이리스트에 있는데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 한번 만나볼까? 이제 그때는 뭐 돈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내가 재밌는 거 대외 활동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기였으니까 이제 그냥 부딪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죠. 힙합 쪽 사람들이. 요즘 컨텐츠 같은 걸 보다 보면 하고 계신 컨텐츠에서 되게 전문가스러운 그게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이 풍겨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시기 전에 나도 힙합을 그래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랬다가 맞아요. 컨텐츠를 보고 나서 어디 가서 좋아한다는 말 하면 안 되겠다 아닙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 뭐 카테고리별 그리고 어떤 비트가 어떤 것이고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 정도는 해야지 또 이게 살아남을 수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변천사를 네네네. 거쳐서 그렇게까지 가신 거군요. 네네네네. 저희가 찾아보니까 첫 인터뷰가 헝건오마 님으로 되어 있더니 2017년에 이분은 어떻게 섭외했어요? 만약에 섭외를 하게 되면 이게 참 처음에 섭외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죠. 이 친구가 이제 또 이틀 전에도 봤습니다. 이 친구는 오. 이제 인디 밴드로 되게 잘 되고 있는 이제 힙합을 접고 인디 아. 밴드로 가서 아. 되게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플레이리스트 듣다가 이제 이 친구가 엄청 막 무서운 랩 같은 걸 했었거든요. 빡센 랩, 하드코어한 그런 뭔가 악마가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살까 궁금한데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고 영상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장소도 이제 촬영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너무 패기가 넘쳐서 그러니까 힙합은 홍대지 해서 제가 인천에서 홍대를 일단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홍대를 걸어 다녔죠. 그러다가 괜찮아 보이는 장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기다. 찾아갔죠. 그래서 설명을 했죠. 나 이런 채널을 할 거고 이런 인터뷰 할 건데 여기 너무 멋있다. 여기 좀 공짜로 한번 빌려주면 안 되냐. 이거를 막 계속 푸시를 했죠. 근데 그냥 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간 그 클럽 옥상이었어요. 맞아요. 클럽 그 스틸 페이스라고 거기 이제 루프탑을 무료로 빌려줬어요. 근데 와, 이제 그 너무 친구를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찍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요즘은 최대한 이렇게 첫 인터뷰 할 때 존댓말로 이렇게 비즈니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그때는 그냥 그런 것도 없었고 저보다 나이 많으면 형이고 비슷하면 그냥 친구고 만나자 말자 그냥 우리 친구 하자 하고 엄청 재밌게 찍고 근데 거기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거기 이제 그날이 주말인가 평일인가 이게 영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클럽이 당연히 밤에 하니까 낮에 찍어서. 근데 이 친구가 화장실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 못 했죠. 근데 거기 문이 닫혀 있었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도보 10분 거리에 좀 유명한 래퍼 형님 집에 오줌을 누러.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아 뭔가 그렇게 화장실이 닫혀 있고 이런 환경이면 난 여기서 촬영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준비를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거 다 준비하면 이게 시작을 못 하니까 그냥 이제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 친구 인터뷰를 했고 그 친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 맞아서 집에 가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나 이렇게 인터뷰를 찍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별 관심이 없었죠. 그냥 아 맞나 하면서 키보드 소리.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한두 명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공연도 만들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발전이 되기 시작했었죠. 한 몇 년 지나면서. 그 얘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공연 열어가지고 300만 원인가요? 초록우산에 기부한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 공연을 어떻게 기획하게 됐고 어떻게 잘 됐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미담 사례는 또 얘기하는 걸 너무 환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약간 공연은 제가 이 아티스트들 한 명씩 그냥 인터뷰 할 때는 이게 그냥 팬심으로 이 사람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유명한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사심을 계속 채워가다가 이게 몇 명 아티스트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아티스트들이 되게 뭔가 자기 음악으로 어쨌든 좋은 영향을 줘서 누군가가 막 되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나도 좀 내가 만드는 걸로 이 사람들한테 좀 좋은 에너지 주고 싶다. 근데 제가 이제 막 음악을 하고 이런 사람 아니니까 좀 그런 내가 기획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성욱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공연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이 새끼 뭔 소리 하지? 이런 느낌의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렸나 봐요. 근데 지금 이해가 돼요. 이제 갑자기 제가 대학교 다니고 있고 경제학과 다녔었는데 전혀 무관하게 갑자기 래퍼들 인터뷰를 하더니 공연을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좀 이렇게 반응이 좀 미적지근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좀 뜨거운 마음에 얘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 나는 할 수 있는데 해서 사실 처음엔 그렇게 큰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 눈빛을 보니까 아 이건 진짜 무조건 한번 해야겠다. 아 불이 붙었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공연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공연을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이런 뭔가 힙합 공연을 만드는 방법이 뭐 강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또 처음에 제가 인터뷰 시작했을 때랑 똑같이 이거를 다 어디 가서 배우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냥 해버리자. 일단은 지금 네. 해보자. 근데 일단 같이 할 래퍼가 있어야 되니까 이 래퍼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인터뷰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터뷰한 친구들, 형들, 동생이 도와줘가지고 같이 이제 기부를 하는 그 첫 공연을 만들었었어요. 그럼 그걸 기획부터 뭐 홍보, 마케팅 모든 걸 다 맞죠? 제가 혼자서. 그날 MC를 하고 영상도 카메라 2대를 제가 찍고 아, 뭐 제가 오만 걸 다 했었어요. 그때 혼자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공연장에서 3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공연장 안에서만. 진짜 힘들. 그래서 이게 약간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보부상으로 지으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아 그러면 그런 그건 게 있는 것 어떻게 하셨어요? 티켓. 어떤 거요? 티켓 티켓은 판매는 이제 그 어디로? 멜론 티켓에 그 입점을 해가지고 아, 이제 근데 공연을 제가 정확하게는 이 공연 전에 공연을 한 번 더 만들었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 개인 공연이 아니라 그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가오가이, 키치오지, 얼대 이 3명 형들이 당시 좀 무명일 시절에 약간 아르바이트하고 요런 모습을 제가 이제 그러니까 래퍼라고 하면은 막 이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은 반지인데 저는 이건 받은 겁니다. 근데 래퍼들은 이런 거를 막 사서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맞아요. 자랑을 하고. 플렉스했다 하고 근데 막 이제 하는데. 그쵸.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건실하게 사는 그런 뭔가 힘들게 막 올라가는 물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잘 됐을 때 금을 사고 이런 건 저도 되게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런 면모만 너무 비춰지니까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나이 또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그 형들이랑 그런 컨텐츠를 찍고 지금은 가오가이 형이 되게 잘 됐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돈도 없고 막 인스타 팔로워 100명 막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형들이랑 그 와중에도 우리가 진짜 이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과 저도 그런 기획으로 작은 공연을 만들어서 기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인지도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부 금액이 뭐 50만 원 정도 됐나? 그래서 이게 돈으로 하기 너무 민망하니까 그 보육원에 그 자립 앞둔 친구들에게 구급 상자를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의료 세트를 만들어서 기부를 했었고 그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보육원 친구들이 그 저희한테 이제 가실 때 커피라도 한잔 하라면서 이렇게 손편지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약간 아, 내 일이 이게 진짜 너무 그냥 재미로 한 건데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 형들도 느꼈죠. 모두가 같이 이게 되게 기분이 좋은 순간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 뒤에서 그 이 형들이랑 다시 뭉쳤어요. 형들이 잘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50만 원 했지만 이때는 한 300만 원 정도 그 티셔츠를 팔아가지고 빅이슈 코리아 주거 취약계층 그 아저씨들이 이게 노숙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 뭔가 좀 삶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이 나와서 매거진 팔려고 이렇게 맞아요. 열심히 사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슬로건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때 우리 가난했지만 기부했던 것처럼 움직여가지고 어쨌든 거기 또 기부하는 걸 했었어요. 심지어 티셔츠도 팔았어요. 티셔츠를 이제 또 가오가이 형이 그때 되게 잘 되고 있었어서 오, 그 백사이코로스라고 황재성님이랑 네. 그분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있어요. 그 코미디 빅리그 하시는 네. 네. 죄송합니다. 그 어쨌든 거기서 가오가이 형이 나가서 그 판치기 내기를 해서 네. 판치기를 이기면 티셔츠 뭐 100만 원치 사주는 건가? 그래서 아. 또 형이 이긴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팔고. 그래서 이제 형이 그때 그 머니 게임이라는 그 컨텐츠를 나갔어가지고 맞아요. 진용진인가? 그때 이제 형이 또 욕을 많이 먹긴 했었는데 이제 맥값 대신 이제 아. 벌어서 이제 티셔츠 좀 팔아서 기부도 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컨텐츠를 기획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획자이시네요.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쭉 흐름을 듣다 보니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뭐 콘서트 같은 것도 열어보시고 티셔츠 판매 기획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네네.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럼 이게 원래는 전업은 아니었다라고 네네. 알고 있었어요. 네네. 원래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전업으로 그 미국을 갔다 오게 되시면서 전환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게 약간 그 다른 일이라는 게 그냥 보통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약간 제가 요식업 위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식업은 뭐라도 하나 이렇게 요리라도 어쨌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뭐 아들한테 요리라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알바를 하면서 계속 이 일을 했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냥 이걸 재미로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재미로 계속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이제 효도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도 효도도 하고 싶고 나도 이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진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더 이상 살 수 없다. 다 된 거죠. 컨텐츠가 근데 이제 그 형들이
더이살 시즌 1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몇 년 정도 지나가지고 쇼미더머니 본선도 가고 뭐 형들 좋은 회사도 가고 노미네이트도 되고 이렇게 잘 됐었어요. 근데 이제 딱 제가 그 나이쯤이 된 거예요. 형들이 더이살 시즌 1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더이살 이걸 담았던 게. 근데 이게 저도 그 나이가 되니까 나도 뭔가 저 형들이 저렇게 했던 도전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즌 2를 그때 찍게 됐었어요. 형들이 저를 맞아요. 불러가지고 막 엄청 꼬드겼어요. 동규야 같이 하자. 근데 그때 그 가오가이라는 형이 쇼미 본선을 막 끝내고 이제 난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있어서 맞아요. 형이 쇼미 본선에 갔음에도 행사나 이런 걸 많이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형은 이미 본선에 가면서 이미 그 좀 인지도 같은 게 생긴 상태였는데 형 집에 가정에 뭐 어떤 좀 가정사가 있었어가지고 형이 집에 뭔가 돈을 주겠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게 하겠다. 공표하셨군요. 그렇게 공표를 한 거죠. 선언을 하고 딱 저희한테 왔는데 큰일 났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류센터에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나머지 두 형은 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뭐. 난 물류센터 안 가도 된다. 나 그냥 음악하고 사는 지장 없으니까. 그냥 알바도 하고 있고 한 형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보고 좀 저는 좀 감명을 받았던 게 약간 이 형이 얼굴도 팔렸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가족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책임지려고 하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머니게임 섭외가 돼가지고 머니게임을 나갔고 형이 그걸로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머니게임도 형이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면 자기 음악성이 좀 폄훼당하는 그런 시선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예능을 나가는 거니까. 네. 근데 자기는 어쨌든 가족들한테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음악은 음악대로 또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머니게임 나갔고 나갔다 오자마자 예능 같은 거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 많이 안 하고 정규 앨범을 바로 냈거든요. 그걸 보고 이 형들이 옛날에는 그냥 진짜 동네 바보 형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고 저도 그래서 이 형들이랑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나도 이 형들이 했던 것처럼 이런 좀 도전적인 걸 해야겠다.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이제 진짜 맥시멈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못할 것 같은 걸 정해서 한 개씩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가서 해보는 거. 근데 저는 랩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리고 저는 영어를 못하고 그리고 저는 무서운 걸 엄청 무서워하고 근데 이제 할렘 같은 그런 무서운 곳들에 랩을 하고 영어 못해도 말 걸기 이 모든 거 세 개를 다 해버려야겠다. 해서 이 형들이랑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찍는 동안 이제 이 형들을 보면서 그런 영감을 받았으니까 찍는 와중에 대전에 내려가서 이제 돈 벌면서 주말에 올라와서 형들이랑 촬영하고 내려가서 8시부터 한 6시까지 일을 하고 일 끝나고 이게 약간 미쳐버릴 정도로 너무 업무량이 강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1시간 정도 밥 진짜 간단히 먹고 1시간 정도 운동하고 들어와서 새벽까지 계속 편집하고 이거를 한 10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은 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서 할 수 있었어요. 할렘 새벽에 딱 가서 랩하려고 하는데 막 총소리 들릴 때도 있고 근데 이러는데 집에 가고 싶잖아요 저도. 근데 그쵸, 이게 제가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거 못하고 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했던 거죠. 마침 갱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어서 하자면은 범기님이 갔다 온 데가 이제 브롱스라고 해서 좀 무범지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그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얘기가 있으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간단하게 풀어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위험 지역을 제가 많이 갔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힙합 여행, 힙합 컨텐츠니까 미국 내에 위험 지역만 어떻게 보면 골라갔죠. 그런 데서만 찾고. 근데 이제 뭐 브롱스 얘기를 하자면 브롱스에서는 제가 이제 할렘에서 만난 친구가 그리고 할렘에서 만난 힙합 유튜버 형님을 또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브롱스에 게리슨 애비뉴라는 곳에 꼭 가야 된다. 타치쿠르라고 브롱스 기반의 뉴욕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그래피티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들이 그래피티를 진짜 멋지게 그려놓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 꼭 가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가야지 해서 걸어가는데 진짜 멋있는 그래피티가 있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경찰서인 거예요. 경찰서를 우리는 언제나 너가 필요하면 너의 곁에 있어 막 이런 그래피티가 엄청 멋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런 경찰서도 이렇게 그래피티로 이렇게 힙합스럽게 있네 하고 옆을 봤는데 거기서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 앞에서요?
앞까지는 아니고 한 30m 앞 정도에 사이렌이 울리고 거기서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바로 생겼죠. 그래 집에 가겠다. 그래서 집에 갔죠. 그래서 요 데이터가 있었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날 또 제가 이제 자다가 깼어요. 네. 뭐 쿵 소리가 나가지고 네. 총소리인 것 같다 이거는. 그때는 어차피 뭐 방 안에 있으니까 뭐 상관없긴 한데 이거를 제가 말로 떠들면은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찍어야 된다. 여러분 뭐 총소리 때문에 깼습니다 하고 핸드폰을 창가에 이렇게 딱 거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30초 지났나? 빵! 소리가 나온 거예요. 됐다. 됐다. 총소리. 거기서 총소리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오기 며칠 전날 그 농구 선수, 유명한 농구 선수가 네. 다리에 총을 맞았다는 뉴스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 숙소 정도면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니었어요. 브롱스가 더 위험했어요. 이게 브롱스 갔을 때 갑자기 폭죽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 와, 신난다. 폭죽을 재밌게 저렇게 터뜨리는구나. 네. 근데 좀 이상해요, 뭔가. 네. 뭐가 이상하냐? 폭죽을 건물에 터뜨리는 거예요. 뭐지? 폭죽을 왜 건물에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숙소로 들어왔어요. 네.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지? 뭐지? 타는 냄새 왜 나지? 내가 노트북 작업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냄새 나는 건가 해서 이렇게 맡아봤는데 아닌 거예요. 뭐지? 창밖을 바라봤는데 맞은편에 아까 봤던 그 아파트에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소방차 몇십 대가 오고 그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막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이걸 겪은 채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위험한 곳인 거예요. 이게. 그쵸, 엄청 위험하죠.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무서움이 생겨서 이제 휴스턴 갔을 때 이제 쇼핑센터에 그 총격전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쇼핑센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막 총격전을 하고 총이 보이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다이나믹하진 않았지만 그 제가 할렘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총소리가 그냥 어디선가 팡 울린다 이런 정도였다면 여기는 이렇게 사람끼리 싸우는 것 같은 게 사람들한테도 보이니까 혼비백산에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게 오히려 좀 더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부터 며칠 동안 밖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여기 있는 게 더 쉬워 보이는 거죠.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근데 미국 간 것도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그 알바를 안 했어도 아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취업 제안이라는 게 많이 왔었어요. 그때 영상 찍은 것만으로 충분히. 그래서 자기 먹고 살거나 이런 건 지장이 없는데 굳이 힘든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미국을 간 거데 또 심지어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뭔가 활동을 하러 간 건데 또 휴양지도 아니에요. 심지어 브롱스라고 할렘보다 더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전 몰랐는데 장난칠 때 뭐 방탄복 사주냐 이러고 제가 장난 진짜 이 친구가 가기 전에 저의 걱정을 엄청 높여줬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그래서 네 총 맞는 거 아니냐. 총 맞는 거 아니냐 제가.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색. 저 제발 하지 마라. 나도 너무 무섭다. 제발 그 얘기 하지 마라. 여행지 보면 그래서 그렇냐 이러면서. 진짜 그래서 들었죠. 덕분에 여행자 뭐 들어서 가서 핸드폰이 습격을 당해가지고 핸드폰이 깨졌는데 그 돈을 받았어. 이 친구 덕분에. 그 콘텐츠 보니까 네. 여행 자금이 다 떨어지셔서 맞아. 그래서 숙소를 잡으셨는데 그게 할부로. 이게 심지어 잘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 동네가 아니었어요. 맞아.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쭉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본업 전환을 이제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맥시멈 진짜 할 수 있는 해보지 않은 가장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도전해서 해보자 하고서 한국에 와서 컨텐츠적인 변화는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유튜브적인 방향성. 맞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미국 컨텐츠가 엄청 히트할 줄 알았어요. 그냥 저는 제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냥 아예. 그냥 그 찍으면서도 이게 앞에 갱스터 친구가 저한테 돈을 달라 하는데 제가 돈은 없지만 랩은 있다. 랩을 들려주고 근데 갑자기 계속 랩을 들려주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나 진짜 이게 인터뷰 준비해야겠다. 근데 실제로 그때 막 브랜드 같은 데서 옷을 보내주겠다 이런 게 왔었어요. 그냥 네. 스토리만 보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 됐다. 네. 엄마 나 된다 했었는데 이게 제가 알고리즘이 맞아요. 지금은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음. 그래서 이제 미국 영상을 지금 재편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알고리즘이 망해 있었는데 네.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 챌린지로 이겨낸다. 내가 진짜 압도적인 걸 안 보여줘서 이런 거다. 알고리즘을 이겨내는. 네네네. 그렇게 이겨낼 줄 알았죠. 근데 처참히 졌습니다. 바로 네. 무릎 꿇었고, 이제 무릎 꿇었고. 그래서 이제 딱 미국에 갔다 와서 그걸 했는데도 안 되니까, 네. 그럼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럼 그거 반대로 해보자. 해서 새 채널 만드니까 바로 잘 되는 거예요. 바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알고리즘의 문제였구나.
그럼 그 새 채널이 네네네. 페브다 네네네. 웨이브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다른 채널들도 새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부상 채널의 미국 영상 쇼츠가 힙합 보부상에는 조회수가 500이에요. 근데 새 채널 구독자 오히려 힙합 보부상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채널은 조회수가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설마 한 쇼츠 100만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500인데 100만이요? 여기는 100만이 나왔어요. 100만은 정말 한 몇 주 전, 엄청난 몇 주 숫자. 전. 그래서 이거 재편집해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멋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남들은 뭐 강의를 찾는다거나 해서 남의 정보를 이렇게 어떻게 습득하고 그런 걸 하는데 이 친구는 거의 5년? 한 5년 넘죠? 한 10년 안 되는 기간에 자기가 다 몸으로 이제 맞아가면서 이제 하면서 찾아낸 걸 하니까 주입을 하면서 멍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알게 된. 근데 그런 분들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기존 것들을 흡수하신 분과 내가 다 부딪히면서 아시게 되는 분들은 그 새로운 길을 또 창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또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창시자가 되는데 그걸 습득만 하신 분들은 약간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걸 조금은 어려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쌓아가서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실 분이라서 너드 컨테이너에 아마 그래서 오시지 않으셨을까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생각을 잘 합니다.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했던 네. 건 이야기를 네네네. 들어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을 태우는 것 때문에 채널을 좀 여러 개를 형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네네네. 하시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파인애플 피자, 네, 페브다 웨이브, 네. 킵 99%, 네, 그리고 힙합 보부상, 네네.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채널이 더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게 그럼 요렇게 있을 때 이 네. 각 채널의 차이는 알고리즘 때문에 뭐 그런 차이지 어떤 특별한 더 큰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위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도 분산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컨텐츠의 어떤 결이나 그 타겟팅 자체를 좀 바꾸고 싶어서 그럼 예를 들면 힙합 보부상 채널은 이미 알고리즘이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힙합 좋아하는 사람도 보기 힘들 정도로 매니아틱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이 아티스트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난 다 받아줄 수 있다. 가 컨셉인 채널을. 그러다 보면 엄청 무겁죠. 사실 저는 이제 막 힙합이 어떻고 이런 관심이 솔직히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시장에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이름이 힙합 보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은 제가 그런 걸 진짜 좋아하는 줄 알고 DM으로 막 물어봐요. 보부상 형님, 이 사람 싸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게 다 지났어요, 그게. 어쨌든 그렇고 다른 채널들은 더 좀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게 그런 이제 대중분들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채널, 그리고 외국 힙합 좋아하시는 채널,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해서 그거에 맞는 또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아요. 힙합 보부상 도대체 채널 몇 개냐? 그러니까요. 뭐 AI 쓰냐? 목소리 왜 맨날 똑같냐? 그런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아직 이 컨텐츠를 덜 보여줘서 이게 브랜딩이 덜 돼가지고 이 구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한 여름쯤에는 이 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채널들의 성격을. 그럼 이제 저희 너드 컨테이너에 오시기 전에 간단한 설문에서 대답을 해주시길 과거의 목표, 작년의 목표가 사실 매거진 제작이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매거진 제작이 이제 하고 싶으신 게 너무 많고 담고 싶었던 게 많아서 오히려 무산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한 해는 좀 약간 어떤 해였고 요번에 이제 올해에 어떤 매거진 형식을 다시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네네네. 어떻게 그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신지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컨텐츠 준비가 네네네네. 아마 그거 같아서 네네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미국에 갔다 오면서 미국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 중에 한 곳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거의 절정이었어요. 그냥 이제 그 어떤 뇌를 빼고 할 수 있는 상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랩부터 들려주고 그냥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 아저씨가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아저씨가 되게 막 멋있는 멘트를 하나 쳤었어요. 그래서 그 멘트를 채널 제목으로 제가 변화를 시켜서 만든 게 페이브 다 웨이브였고 그러니까 pay the way라고 그 단어가 길을 닦았다 이런 수거가 있는데 저 영어를 못해서 몰랐지만 이게 입에 너무 착 달라붙는 거예요. pay the way. 근데 이게 그걸 브랜딩 할 때
약간 좀 웨이브로 바꾸면 그런 파란색이나 이런 색깔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힙합 래퍼들이나 뭐 미국 사람들이 이제 덜을 달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검색도 좀 더 용이하니까 그렇게 브랜딩을 했던 건데, 그 아저씨가 제가 어떤 그 지역에서 유명한 래퍼를 물어보면서 그런 래퍼들이 이 시장을 만들었다, 이 문화를 만들었다. 아, 그래서 이 pay the way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다른 아티스트들의 그런 문화적 행보를 미국에서 그런 정말 문화적 행보들이 많았거든요. 즐길 수 있는 공연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한국에서 만들어야겠다. 이 시내 아티스트들이나 이 아티스트들이 자기 음악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랑 그런 공연이나 그런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게 이제 돈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게, 돈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왔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걸 그냥 단순히 똑같이 또 인터뷰를 했을 때는 너무 파급력이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인터뷰는 유튜브 이 컨텐츠에서 가장 떨어지는 컨텐츠, 가장 팔리지 않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터뷰를 어떻게 팔리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들한테 해서 이 시각을 제시를 해봐야겠다. 그걸 또 요즘 사람들이 빠르게 볼 수 있게 그걸 좀 가공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를 매거진에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매거진이 그냥 뭐 이렇게 넘기는 매거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굿즈의 형태로 이런 봉투 같은 거에 브로셔 같은 것들을 많이 담아서 엄청 예쁜 아트웍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저는 무료로 배포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무료로 배포를 할 생각이냐면, 지금 여기에 참여해주신 분이 30분이 넘거든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게. 그 아티스트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가는 밥집, 평소에 가는 미용실, 자기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 앞 문방구, 이런 곳들에만 이거를 배치를 해서 그 공간에 가야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면 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힙합이 지역과 같이 가고, 저는 그런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매거진을 기획하게 됐고, 이거를 좋게 봐줘서 되게 멋지고 잘하고 계신 유명한 래퍼 형님 친구들이 다 노 개런티로 이걸 만들기 위한 공연을 참여를 해줬어요.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그래서 페이브 더 웨이브 런칭 공연 같은 느낌이었는데, 23년에 네네네. 네, 그래서 하셨던. 그거를 해서 그 모은 돈으로 지금 한 20분 정도 인터뷰를 더 했고, 당신 앨범에 맞는 내가 정말 좋은 질문을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줄 테니까 거기에 녹여보겠다. 어떻게 보면 딜인데, 그 사람들의 앨범 일정이 뭐 한 달 뒤 이런 게 아니고 뭐 1년 뒤 이렇다 보니까 계속 그걸 맞추다 보니까 점점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유튜브 채널을 제가 아직 제대로 사업화를 못해서 이 뭔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영상 수익을 받는 구조니까 영상을 계속 올려야 되고, 그 스케줄에 쫓기다 보니까 이 인터뷰를 더 적극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늦어졌습니다. 계속 늦어져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언제 나오냐? 그 매거진 도대체 언제 나오냐, 거기에 또 오랜만에 끌어올라서 이 사람들 또 나에게 이런 의심의 눈초리 보내는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속초에 네. 한 10일간 가서 그 네. 매거진만 하고 왔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고 계신 그 일의 모든 방향성은 좋아해서 그냥 취미로 시작을 하시게 되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그 문화에 계신 분들의 정말 진국인 면모와 그 문화를 좀 더 올바르게 알리고, 힙합 하시는 분들의 굿즈를 좀 모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또 환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는 네네. 것 같네요.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고, 그런 게 그냥 일단 재밌고, 이 힙합 업계를 넘어서서 저는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서 제일 뛰어난 기획자 같은 느낌의, 약간 민희진 씨 같은 경우에 그분의 어떤 그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니까 뭔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구설수는 빼고. 구설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실력 있는 사람이고 리스펙하기 때문에. 그럼 힙합 매거진 말고 또 올해 요것만큼은 내가 컨텐츠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실까요?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이제 유튜브를 네. 제가 직업인으로서 이거를 돈을 어떻게 벌지 이런 거에 대해서가 좀 취약했었어요. 저는 그냥 재미 원툴, 나보다 열정 있는 사람 없어 였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걸 그냥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채널을 가지고 약간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냥 뭔가 이 채널들로 제가 좀 음반 제작자,
돼야겠다. 음. 회사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고 아티스트들이랑 미팅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몇 명 정도를 섭외를 했어요.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랑.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할 건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올 게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 안에 나올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제 형들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가 아니에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형들은 졸업을 시키고 진짜 또 새로운 그런 더 이상 살 수 네, 없다의 그런 정신을 새로운 가지고 거. 있는 친구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데리고 가서 네. 검증 컨텐츠를 또 찍었어요. 아. 형들이 이제 1편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를 물려준다. 이제 가오가이 형은 아기가 있어서 아기까지 안고 와서 새 멤버입니다 이렇게 장난 좀 치다가 이제 아. 새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똑같이 그 정신으로 이제 그런 절실함을 보여주는, 자기 랩을, 자기 이야기를 담아서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티셔츠를 또 만들었어요. 이 유튜브 영상에 이제 계속 달 거예요, 링크를. 그래서 이제 아. 바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한 장 사줘야겠다를 지금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그 티셔츠는 어떤 티셔츠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를 여기 여기 세로로 잡혀있어요. 이렇게 그쵸. 더 이살 아. 적혀져 있어요. 아, 그럼 그 컨텐츠를 아시는 분들은 보면 정말 딱 알죠. 네. 알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걸 팔면 이 돈으로 이제 또 이런 친구들을 서포팅하는 공연과 음원과 이런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체곡도 만들고 있고. 어떻게 약간 후원 컨텐츠라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뭐 그 친구들이 잘 돼야 또 저도 잘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서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저는 아직 잘 안 돼 있으니까 저를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라가면서 도와주고 애들도 또 잘 돼서 도와주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이제 올해 만들고 계신 수익 구조의 방향성이 컨텐츠 내에서 이제 음반이 생성되는 이 과정을 만들어 수익화로 맞죠. 돌리려고 근데 하는 그게 거죠. 뭐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냥 제가 느낄 때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잘 됐을 때 이게 수익이 날 수 있고, 이게 음원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구조도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굿즈는 근데 수익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양말 사야 되는데 이 친구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양말 한 2개 사주자. 음. 이런 걸 노리면 이 2개가 모여서 200개가 되면, 그렇죠. 그리고 설사 양말이 안 팔리면 뭐 한 몇 년 동안 그냥 더 이상 양말만 제가 신으면 되지 않나. 리스크도 적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의 목표, 내년까지를 생각을 했을 때 굿즈를 좀 정규적으로 다양하게 발매를 해보시는 거랑 시스템화 하는 게 올해의 목표가 되는 걸까요? 그것도 맞는데 요즘은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은 것 같아요. 올 한 해, 내년 초까지 그냥 그 확신 얻기. 그게 없으면 그냥 저 이거 취미로 하고 뭐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는 정도? 그럼 올해는 나를 증명하는 해이네요. 내가 하고 맞죠. 있는 이 것들에 대한 증명. 이게 약간 그건 것 같아요. DM이 많이 와요. 힙합 팬들한테. 하루에 몇 개씩 와요. 뭐 들어주세요. 아니면은 뭐 잘 보고 있습니다. 여행 갈 때 어디 가면 좋을까요? 막 이런 것들 물어봐요. 그리고 힙합 공연장 가면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이런 거 해요. 네. 전 그거 엄청 좋거든요. 내가 되게 뿌듯하고 내가 만들어낸 거다. 음. 근데 이거가 좀 익숙해졌어요. 몇 년 됐어요, 음. 이게. 여기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멋있게 생각하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냥 그 정도는 돼야 제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뭐 단순히 뭐 몇백만 원을 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제 1년간의 목표인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간은 약간 경주마처럼 주변을 보지 못고 앞만 보고 달렸다면, 경주는 원래 앞에만 보게 돼 있잖아요. 옆에서 약간 열어가지고 좀 시야를 넓힌 상태에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갈 건지 그걸 본다. 약간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 뭐 한 1, 2년 뒤는 당연히 생각하셨을 거고, 뭐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난 어떤 뭐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싶다 이런 게 있는지 그것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미국을 다시 가서 뭐 또 랩을 하고 온다든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내가 힙합 안에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내가 지금 힙합을 가지고 힙합 얘기만 담은 이 매거진으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이런 게 이 뭔가 음악 엔터 산업 전체에서 화두거리가 될 만큼 내 실력이 이걸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어떤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예를 들면 지금 캔슬 컬처, 뭐 백종원 아저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잘못을 뭐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막 악플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근데 그게 힙합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조차도 안 해봤으니까. 그럼 일단은 기획자로서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네네. 뭔가 이런 엔터나 혹은 문화산업 쪽으로 그렇죠, 뭔가 좀. 계속 하는 기획자로서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 거네요. 네네. 딱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야죠. 좋은 아버지. 좋은 좋은 아버지. 아버지. 10년 좋은 후에, 아버지. 10년이 10년 후에 좋은 부인과 가정 맞죠. 아이를 이뤄서.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수양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와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하는 이야기들은 고민과 어려움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볼 예정인데 근래에 가장 큰 고민?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 제가 되고 싶은 거랑 제가 하고 있는 게 같은 방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어떤 그런 이상향, 그 모습이 되려면 이걸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죠, 애초에. 난 지금 딴 걸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너무 재밌고 자꾸 이것과 관련된 생각만 드는. 그게 가장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올림픽 나간다 생각하고 딱 그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납득할까 못할까. 근데 이거 좀 약간 추상적인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그 기간까지 한번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갔는데 만약에 약간 애매하게 만족이 될랑 말랑이다. 그럼 그때는 뭐 이제 수치적으로 정해서 뭐 좀 더 달려본다던가 그렇게 하면 되니까 지금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범규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끝까지를 가보자라는 성향이시잖아요. 근데 그 끝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남김없이 후회 없이 부어보겠어 라고 하실 때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좀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최종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해져 있는 최종의 끝이 없어요. 그 끝에 갈 때쯤 다른 끝이 또 생기시기 맞아요. 때문에 약간 그 좀 개그 느낌으로 최종 목표 중에 하나는 달성 군수라고 저희 지역 동네 군수를 하고 싶습니다. 약간 이제 돈이 좀 많은 상태에서 그런 걸 하면 참가놀이처럼 안 할 수 있으니까 딱 그런 바이브로 그런 걸 꿈꾸긴 합니다. 좀 어려운 거는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건 아무래도 이게 제 개인적인 좀 취향이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오늘도 심지어 어제도 제가 공연을 보고 되게 멋있게 열정 있게 하는데 이 친구가 진짜 더 잘 돼야 되는데 뭔가 그게 아쉽기도 하고 이런 공연 시장이 너무 죽어 있기도 하고 내가 공연 브랜드를 그냥 한번 만들어 버릴까?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정기적으로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래서 내가 이게 좀 기획 그걸 잘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화수목 금토일 있으면 금토일은 대관비가 비싸고 또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평일 공연을 브랜딩을 해서 평일이면 관객들이 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대신 티켓 값도 반값으로 해주는 거죠. 대관비가 훨씬 싸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약간 힙합은 또 좀 화끈한 느낌의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월화수목 금 중에 수요일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운데 손가락 중간에 있잖아요. 약간 미들핑거 데이 이런 느낌으로 미들핑거 데이로 브랜딩을 해서 매달 수요일에 그런 아마추어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공연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그냥 뭐 이 친구들 다 주던가 아니면 그냥 같이 밥 한 끼 하던가 그러니까 돈을 바라지 않고 하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얻는 건 뭘까? 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공연이 계속 쌓여서 이 중에 또 스타가 나오면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 이 집 안 되지 않냐? 나 이 집 안 되지 않냐? 나 한번 도와줘야 되지 않냐? 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에이전시가 되겠다. 맞죠? 근데 이건 좀 너무 새끼로 샜는데 어쨌든 이런 하고 싶은 게 계속 떠올라요. 고민하고 어려움이 다 비슷한 지점에 계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갖고 있는 이상향과 그리고 내가 지금 또 재미가 있어서 하고 있는 건 또 다르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고르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으신 맞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건 네. 17년도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8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실패랑
진짜 시행착오가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알고리즘이 타지 않아서 그 오래된 채널은 500밖에 안 됐지만 새로운 채널은 1000만 뷰라고 하셨나요? 100만 뷰. 100만 뷰가 터졌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좀 유난히 기억에 남는 실패 사례랑 그때 시행착오에서 얻었던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나요? 제가 힙합 보부상 챌린지라고 저는 그걸 준비하던 당시에 어느 정도 그거였냐면은 그냥 아예 섬에 유배 간다 생각하고 진짜 개쩌는 거 하나를 들고 와야겠다. 아무랑도 연락 안 하고 그냥 진짜 엄청난 마스터피스를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더 잘 만들고 싶으니까 영상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또 다큐도 찍었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개가 됐죠. 근데 원래보다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너무 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막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냥 나 진짜 이렇게 멋있는 거 만들 수 있다. 나 이런 거 멋있는 거 가져왔고 이거 진짜 담겨 있는 거 진짜고 막 이런 거에 빠져 있었는데 뭔가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얻을 것밖에 생각 안 했어요. 나 너무 잘 되고 싶고 이걸 대박 내고 싶고 그 사람들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딱 영상이 잘 안 되고 나서 이제 약간의 좌절에 빠졌죠. 이 새끼들은 이걸 모르는구나. 근데 그때 또 이 더이살 형들이 막 인스타그램에 공유도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키츠요지라는 형이 뭐 영상 부탁을 해가지고 도와주러 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한창 준비하고 있는 동안은 핸드폰 계속 꺼놓고 사람들 연락 아무도 안 받기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막 되게 나댔어요. 나 연락하지 마라. 나 연락 안 받는다. 섬에 갔다 생각해라. 막 그랬었는데 이 형은 도와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러 갔죠. 근데 그때 가오가이 형이랑 저랑 이 형이랑 셋이서 그 형이 맥주를 사줘가지고 치킨이랑 먹고 2차를 갔어요. 근데 이 형 둘 다 그때 잘 되기 전이었어요. 형이 저한테 아, 너 진짜 고집 좀 버려라. 너 고집 너무 세다.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제가 본 형이 진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고집 불통에 꼴통. 근데 이런 사람조차 나한테 고집을 좀 버리라 하는구나. 나 진짜 정신 좀 차려야겠구나. 정신이 진짜 번쩍 들었어요. 이 사람 입에서조차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난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궁금하오라고 인터뷰 했던 거를 요약하듯이 3분, 5분 저는 어쨌든 그 인터뷰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걸 궁금하오로 만들었었고 그 영상을 만들어서 한 달 만에 이제 많이 됐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제가 그 힙합 보부상 챌린지를 그걸 안 해봤으면은 이거를 못 얻었고 이걸 뭐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는 그게 필요했었고 그 과정이 리스크를 걸고 좀 빡센 걸 해서 실패를 해봐야지 내 깜냥도 알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또 그 실수를 반복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요약한 영상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런 딥한 정보를 막 40분짜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구나. 그냥 이걸 요약해 줬으면 하는구나. 그 정도의 관심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조회수가 1000이 나왔었는데 궁금하오는 막 7만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깨달았었고 가오가이 형한테 감사한. 그래서 그때 정신 차렸지만 덜 차렸어요. 그때 마늘 찍자 말자. 됐다. 나 마늘 했으면 됐어. 하고 나 이제 이 영상 절대 안 해. 하고 또 안 했어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물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놓쳤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그때 탔다가 탔다가 탈 때 탈 때 노래 확 갈 수 있거든요. 탈 때 너를 버리고 나 손으로 가는 게 멋있어 하면서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그래서 미국을 간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게 아니었으면 미국을 못 갔을 건데. 모든 과정이 다 네. 필요했었던 과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이 잘하고 싶은 욕심을 낼 때 처음 발을 뒤져보는 사람들은 공급자 시선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비자 시선으로 풀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1인 사업자분들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줄 수 있는 최고는 뭘까가 공급자 시선에서 좀 처음엔 나가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그러다가 약간 아차 싶어서 소비자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어떠한 선을 딱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렇죠. 네, 가지 않았을까. 이 역시 필요한 시행착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행착오가 많긴 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빠르게 겪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실패를 얼마나 겪느냐라기보다는 그 실패를 겪어서 내가 얼만큼 더 제대로 일어나느냐, 더 성장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계속 지금 그렇게 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멋있으신 것 네,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쭉 인터뷰를 하면서 너드 컨테이너라는 곳에서 좀 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좀 있으실까요? 요건 저희가 이제 거의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 네. 나누고 싶은 주제. 네. 저는 일단 보통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내일 똑같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터뷰해도 또 다른 답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컨디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 나의 비전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지칠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것보다는 그냥 이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좀 배울 점이 있고 자극도 되고, 그래서 저는 뭔가 어떤 너무 거창한 주제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좀 듣고 싶은 얘기인 것 같은. 그러면은 자기 일 하시는 분들이 모일 건데, 그 중에 혹시 만나고 싶은 특정 분야의 사람이 있으세요? 예쁘신 분? 이건 농담이고 그건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성우님. 아, 어디 좀 네. 잘 섭외 좀 해주세요. 그건 농담이고 저도 약간 잘 찾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런 분 만나고 싶어요. 좀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 그러니까 밸런스 있는 사람. 그 성우님 아니에요? 성욱이도 그런 타입이긴 한데 성욱이도 전 남자잖아요. 은근 좀 그런 아니 그 도전적인 스타일이에요. 범규님이 지금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근데 약간 도전적인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안정적인 그냥- 편은 아니에요. 하고 네. 뭐 느끼는 거지 막 이런 느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일과 삶의 밸런스, 워라밸 같은 그런 거가 아예 없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재밌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밸런스 있게 사는 사람들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뭔가 적당한 선이 좀 지켜지시는 분인 그 맞죠. 거죠. 그런 분, 적당한 선이 지켜지는 분. 한번 저희 너도 컨테이너 안에 계실지 적당선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다들 네. 열정이 너무 많으셔서. 성공한 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어쨌든 좀 배우고 싶은, 배울 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글 쓰시는 분도 좋은 것 같고, 저는. 책 좋아하시는 분. 전 독서 모임에 대한 열망이 항상 있거든요. 나가세요? 근데 없어요, 나갈 때가. 나갈 데가 없고. 아니, 트레바리도. 근데 약간 있어서. 트래블이나 이런 거는 좀 빡센 게, 저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긴 하거든요. 지인들이랑 뭔가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없더라고요. 나중에 너드 컨테이너에서 한번 그런 독서 모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또 그걸 해야 제가 읽게 되더라고요. 일이 많아지면은, 이거는 그냥 뭐 나중에 읽어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째 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책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읽다 버릇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책도 책 한 권이 사람 하나를 만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걸 전 좀 느낌을 받아서 그 책 안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경험이 좀 쌓이면 이제는 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영감을 받듯이 책한테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영감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걸 한번 너드 컨테이너에서 가져보면 그러면 너무 좋을 재밌을 것 것 같다는 같아요. 생각이. 그런 경험이 쌓이시면 이제 스스로 그런 걸 찾아 나가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너드 컨테이너는 어떤 의미의 이제 컨테이너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저희 너드 컨테이너가. 이게 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는 쌓이다 보면 또 확장이 가능하기도 하고 컨테이너를 2층 구조물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 다양한 목적성을 가진 이 컨테이너의 특징이 마치 CEO분들이나 창업가분들하고의 성향하고 비슷해 보였고, 각자의 그 스토리들이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쌓이듯 차곡차곡 쌓여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쌓으셨으면 그 다음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를 또 하실 텐데 필요한 것을 꺼내가고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고 그 다음 컨테이너 박스를 잘 준비하시라고 저희가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 이름을 붙인 너드 컨테이너 커뮤니티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는 게 혹시나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모임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제가 인터뷰한 친구들도, 기획자, A&R 이런 분들도 엄청 많이 느끼세요. 요즘 더더욱 코로나 이후에 단절됐던 그게 좀 지속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AI나 이런 것들 기술의 발전이 더더욱
그런 휴머니즘을 부추긴다 이런 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성욱이랑 뭐 이렇게 친구로서 지내지만 제 일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한 얘기까지 성욱이한테 할 수는 없거든요. 성욱이가 그거에 대한 뭐 그 흥미도 없을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부족할 수 있을 거고, 서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풀어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되고, 약간의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위로 같은 게 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 이게 인간인 이상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것처럼 이렇게 아마 충분히 또 멋있는 분들 많이 모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게 되게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대, 뭐 유대감, 그런 커뮤니티를 좀 기대를 하시네요. 근데 사실 저희 너드 컨테이너 오실 때 구글 폼 제가 저희 이제 성우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연 2회 모이고 싶다라고 아, 네네. 연 2회라고. 연 2회면 충분하죠. 네. 연 2회 모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적인 역할은 기대는 하지만 그래도 연 2회 정도면 좀 충분할까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또 많은 거는 2회도 약간 저는 1회 하려다가 1회 너무 적었나? 2회 약간 느슨한 연대를 원하시는 맞아요. 거죠. 느슨한 그것도 내가 그런데 그게 있어요. 제가 한때 그런 모임이나 이 사람을 만나는 거에 이렇게 완전 꽂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DM으로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한테 아무 친분 없어도 막 들이댔어요. 그거를 그때 좀 어리고 이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대구 촌놈 장봉기입니다. 좀 멋있는 사람 다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런 혈기왕성한 DM을 보냈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또 이렇게 뭐 제가 왔으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물어보게 되면은 그 자선공헌 왜 했냐 이러면은 뭐 어떤 거는 그냥 한 건데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헷갈리는, 내가 진짜 그거에 대한 뭔가 마음이 있었던 건지 아닌지 이것도 헷갈리게 되고, 나의 의도조차도 약간 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느끼는 게 진짜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하고, 이게 좀 적당히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좀 되게 잘 되고 있는 팟캐스트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랭킹 같은 게 되게 높고 이런 팟캐스트였는데, 그때 제가 너무 뜨거운 상태였어가지고 내가 짱이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다시 못 듣겠더라고. 내가 왜 저랬을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행착오에서 그거 맞죠? 배우는 거죠. 그건 맞긴 맞는데, 네. 이게 밸런스를 좀 중요시 해야겠다. 요즘은 이런 것도 좀 개그 요소로 써야지, 너무 하면은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제 모습이. 너드 컨테이너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뭔가 자신을 숨기거나 좀 과장되지 않게 진짜 편하게 얘기하고 이제 오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야지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저희가 그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대로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잘 하나씩 밟고 있는 걸로도 충분하다라는 걸 멤버분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잘 가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그럼 인터뷰는 여기까지로 네, 해서 마무리 짓도록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먼 길 여기 남양주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 목동 쪽에서 왔어요. 목동 이제 목동에 사시나요? 네네네네. 많이 인서울로 이제 가까이 네네네네. 들어오셨는 걸요? 목동에서 또 먼 길 걸음 해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저희 오늘 인터뷰 이렇게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에 한 3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항상 좋은 마음으로 일하는 거를 갖고는 있지만 그 결과가 항상 좋게 끝나진 않긴 해요. 그런 걸 느끼면서 때로는 호구처럼 잘해주는 것보단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구나